사회시장 분석 시간입니다. 이동훈 대표와 함께하도록 할게요.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뉴욕의 3대 지수 모두가 상승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일단은 유가 급등과 더불어서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표는 잠시 후에 살펴보도록 하고요. 시장 마감 현황부터 들여다보도록 하죠. 예, 기업들의 실적이 잘 나왔고 또 전일 걱정했던 중국 관련된 재료들이 또 완화가 되는 그런 모습이 나오면서 3대 지수가 사상 최고치를 또 경신을 하는 좀 그런 강세 국면이 계속해서 이어지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날 가장 먼저 시장을 이끌었던 재료는 기업들의 실적 호조였습니다. 오늘부터 주요 기업들의 실적이 나온다고 하지만 이제 먼저 발표한 기업들이 있거든요. 델타항공 실적은 나왔는데 예상치를 상회하는 그런 실적 발표가 나왔습니다. 우리가 이제 항공주를 생각을 해보면 항공주의 매출, 영업이 그렇게 올라가는 환경은 바로 경기가 좋을 때입니다. 여행자들 많이 늘어나고 또 주요 산업 품목에 대한 어떤 수출입이 증가가 될 때, 교역량 증가될 때 항공사들의 실적이 증가되는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게 되거든요. 근데 대사항공 실적이 잘 나오다 보니까 경기가 그만큼 좋다라는 점, 경기 좋다라면 기업들 다른 기업들의 어떤 실적도 잘 나올 것이다라고 우리가 또 해석해 볼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최근에 금융시장 워낙 좋았기 때문에 오늘부터 발표가 될 어떤 금융사들의 실적도 좋을 것이다. 이런 부분들이 연결이 됐거든요. 이렇게 되면서 기업 실적 자체에 대한 어떤 자신감을 확보했고, 그리고 법인세 인하라든가 이런 세제 혜택들 이런 것들에 의해서 올해 실적도 좋아질 것인데, 이런 걸 감안해 보면 지금 주가가 그렇게 비싼 거 아니다. 이런 어떤 투자자들의 자신감이 꾸준하게 어떤 매수세를 불러오는 그런 요소로 작용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날 어떤 전일 시장을 좀 흔들었던 재료가 이제 중국의 국채 매입 중단설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미국 국채 매입을 중단할 것이다. 이런 어떤 우려감이 좀 있었는데 이런 부분들이 좀 완화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는 중국 측에서 관련된 내용이 사실이 아니다. 이런 식의 어떤 코멘트가 나왔습니다. 이렇게 되면서 물론 이제 대놓고 국채 매입 중단하겠다 이렇게 얘기할 리는 없겠지만 어쨌든 이제 코멘트가 나왔다라는 점이 일단 시장에서는 투자자들이 안도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만들어졌고요. 그리고 또 어제 미국의 국채 발행이 있었거든요. 국채 발행이 있었는데 이 국채 발행하는 과정에서 입찰률이라든가 금리가 그렇게 부담스럽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되면 지금 현재 중국에서 미국 국채를 매입하고 있거나 또는 설령 중국이 아니더라도 다른 쪽에서 미국 국채를 충분히 소화하고 있다라는 점이 입증이 됐기 때문에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중국의 국채 매입 중단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과도하게 걱정할 이유가 없어지게 된 거거든요. 이렇게 되면 전일 하락했던 요인은 과도했다. 그러니까 오히려 지금은 자신감 있게 매수해도 된다. 이런 분위기가 만들어지면서 상승세가 이어질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만들어졌습니다. 다만 이제 이날 나온 지표는 좀 부진했는데요. 12월 생산자 물가 지수가 0.1% 감소했습니다. 당초 0.2% 정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을 했거든요. 올라갈 것으로 예상을 했는데 오히려 이제 감소를 했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 같은 경우도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어떤 이제 증가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거든요. 다만 이와 같은 수치 자체가 큰 경기 훼손이 될 정도로 나쁘다 이렇게 해석될 정도는 아니었고요. 그리고 생산자 물가 지수가 낮게 됐다는 것은 향후에 소비자 물가 지수 역시 낮게 나올 가능성이 높아지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생산자들이 생산한 물가가 떨어지면 가격을 올리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소비자들의 체감하는 물가 자체도 올라가지 않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인플레이션이 현재 이제 잠재적으로 인플레이션이 올라갈 금리가 올라갈 텐데 인플레이션 수치가 예상보다 낮게 될 것이고 이런 부분들은 금리 인상이 더디게 될 것이다. 이런 분석에도 무게가 실리게 되거든요. 그래서 금리 인상 더디게 되는데 기업들의 실적은 좋고 또 경기는 좋다라는 부분이 나오다 보니까 실적에 대한 어떤 자신감을 바탕으로 계속해서 매수세가 뒤까지 이어지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특징주로는 일부 제약주들 계속해서 기대감으로 강세를 보이는 모습이 나타났고요. 특히 태양광 관련주와 에너지 관련주들이 강세를 보였습니다. 퍼스트 솔라 같은 경우는 9% 이상 급등을 하면서 한 달간의 박스권을 돌파하는 강한 흐름이 나타났고요. 에너지 관련주들도 유가 상승에 따라서 올라갔는데 좀 의미가 있습니다. 유가 상승에 따라서 관련주들의 상승폭이 좀 다양해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에너지 관련주만 유가 상승할 때 수혜를 받는다 이렇게 보는데 태양광 그리고 전기차 이런 종목군들 원래 친환경 쪽에 재료가 더 있다라고 봤는데 지금 유가 상승하면 또 대체 에너지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또 연결이 되거든요. 이런 관련주들까지 움직이면서 상승 종목수가 다양화되기 시작했다는 점도 역시 시장에서 긍정적입니다. 전체적으로 실적과 정책 기대감 그리고 여전히 주가는 싸다라는 인식 이런 부분들이 어우러지면서 3대 지수가 모두 최고치를 경신하는 그런 모습으로 마감이 됐습니다.
네, 지표들도 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가가 3년 내 최고가를 기록을 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달러도 소폭이지만 좀 하락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확인을 좀 해보도록 하죠. 예, 뭐 우선 달러부터 먼저 이제 살펴보면 이제 달러 같은 경우는 하락했습니다. 이거는 이제 유럽 쪽에서 나왔던 재료인데 유럽에서 양적 완화 규모를 축소할 수도 있다 이런 어떤 내용들이 나왔거든요. 이러다 보니까 이제 유로화가 초강세 흐름이 나타났고 유로화의 강세 요인은 당연히 이제 달러의 약세 요인으로 되는 그런 모습으로 연결이 됐거든요. 이렇게 되면서 달러가 다시 달러 인덱스 기준 92가 이탈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달러 약세 보이다 보니까 이제 국제유가는 자연스럽게 올라가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났는데 0.4% 상승하면서 63달러 후반까지 64달러 근처까지 올라오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는데요. 특히 이제 국제유가는 지금 뭐 북해산유라든가 이제 브렌트유라든가 두바이유 같은 경우는 뭐 굉장합니다. 특히 브렌트유 같은 경우는 장중에 70달러를 돌파하는 그런 강세 흐름이 나타났거든요. 현재 국제유가를 65달러 정도에서 일단 상승이 멈출 것이다 보는 시각이 좀 있었는데 지금 같은 어떤 외환시장의 변화, 그러니까 달러의 약세라든가 경기 회복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이어져 나가게 된다면 65달러뿐만 아니라 70달러 돌파하는 흐름까지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최근 들어서는 좀 보는 시각이 조금 더 많아지는 그런 국면입니다. 국제유가 올라가는 게 또 한편으로는 약간 어떤 이제 수입 물가가 자극될 수 있기 때문에 신흥시장의 일부 신흥 국가들의 부담이 될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어쨌든 관련된 산업부터 성장할 수 있다라는 점에서 본다라면 국제유가의 강세 흐름, 시장에서는 계속해서 관련주들의 상승에 따라서 좀 중시에는 또 우호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이렇게 우리가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외 지표 보면 변동성 지수가 0.4% 정도 상승하면서 9.86으로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고요. 그리고 이제 야간 선물 같은 경우는 외국인들이 좀 많이 매수했습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1월 들어서 이제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정규 시장에서는 선물 매도가 좀 많았었는데 야간 선물에서는 꾸준하게 매수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이날 같은 경우도 1,119계약 정도, 이제 1,200계약 가까이 이렇게 매수하는 가운데 미증시가 상승하면서 우리 시장이 또 0.37% 초반에 상승할 것으로 예상이 된다. 이렇게 예측이 되면서 마감이 됐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주요 이슈들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ECB에서 어떻게 보면은 이제 통화 정책과 관련돼서 양적 완화 규모 축소 가능성이 좀 시사가 된 것 같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떠한 내용인지 함께 들여다보도록 하죠. 예, 통화정책 회의록이 이제 공개가 되는데 이 내용에서 일부를 보면 양적 완화 규모 축소하겠다라는 취지의 어떤 내용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유럽에서도 이제는 이제 출구 전략에 돌입을 할 가능성이 좀 높아졌거든요. 그래서 빠르면 이제 하반기 정도에서 양적 완화 규모가 축소가 될 텐데 얼핏 보면 이게 또 유동성 공급이 축소되는 게 아니냐 이렇게 또 시장에서도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근데 중요한 것은 유럽조차도 경기가 좋아진다라는 표현이 적합할 것 같습니다. 그동안에 보면 미국 경기는 확실하게 좋아졌는데 유럽 경기에 대해서는 자신감이 좀 없었거든요. 근데 작년부터 오면 유럽 경기가 계속해서 좋아지는 형태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럽의 어떤 지표 회복 속도가 이제 상당히 좀 빠르게 나타나면서 한때 유럽 증시가 미 증시보다 훨씬 더 강했던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런 부분들이 최근에 증시 상승이 좀 주춤해지면서 희석되는 그런 모습이 좀 있었는데 유럽 통화정책회의 내용을 보면 유럽 경기에 대한 자신감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이날 나왔던 유럽 쪽의 산업 생산이라든가 이런 지표 자체도 이런 어떤 경기 회복을 좀 뒷받침해 줄 정도로 지표가 또 양호하게 나왔거든요. 그래서 유럽 쪽의 경기가 좋아지게 된다면 이쪽의 수출 비중이 높은 또 중국 경기가 살아나는 그런 계기가 되고 또 중국 경기 살아나게 되면 또 당연히 또 글로벌 경기 회복이다라는 단어로 또 우리가 엮어서 증시에는 또 호재로 작용하게 되는 그런 측면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유럽의 양적 완화 규모 축소는 어제 유럽 증시의 약세를 출하하긴 했지만 결과적으로 보면 경기 회복에 대한 어떤 자신감으로 이해될 수 있기 때문에 글로벌 증시에 좀 우호적인 어떤 재료가 될 수 있다라는 점에서 우리는 그렇게 나쁘게 볼 이유는 없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원자재 시장이 계속해서 강세를 보이고 있다라는 점입니다. 오늘 국제유가 올라갔는데 원자재 시장 계속 강세 보이고 있으면 이 부분은 또 관련된 원자재를 또 많이 생산하고 이거를 갖다가 또 개발하고 하는 나라들이 주로 아시아권 국가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미 증시 강하고 아시아 증시 최근 들어서 조금 주춤하는 우리나라 증시도 어제 2,500포인트 아래 내려가 있는 상태가 됐죠. 좀 주춤하는 모습이 나오긴 했습니다만은 원자재 시장과 아시아 신흥시장 같은 경우는 좀 닮은 꼴 흐름이 나타나는 경우가 많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시차가 발생되긴 하지만 결국에는 방향은 또 비슷하게 가는 그런 흐름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미증시 분석하면서 미국 시장 되게 좋다 얘기하지만
우리 시장 좋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흐름 본다라면 원자재 시장 강세 흐름 계속해서 이어지게 될 때 또 우리나라 증시가 전통적으로 좀 강한 흐름이 나타났다는 점에서 주목해 볼 만한 변화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나오는 지표 중에서는 물가 지표와 소매 판매 지표 봐야 되는데 소비자 물가 지수 같은 경우는 예상치가 전월 대비 0.2% 정도 증가 예상하는데 아마 이것도 좀 부진하게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뭐 보합 정도 나오거나 오히려 이제 감소 0.1% 정도 감소가 나올 가능성이 좀 있어 보이는데 뭐 금리 인상 속도 더디게 만들어줄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거든요. 근데 다만 이런 어떤 흐름 자체가 좀 계속해서 더디게 나오게 되면 미국 경기 침체로 또 이해될 수도 있기 때문에 뭐 보통 이제 한두 달 정도까지는 이제 시장에서는 용인이 되지만 그 이상 가면 좀 이게 악재가 될 수도 있습니다. 또 소비자 물가 지수 어떤 형태로 나오고 이걸 어떻게 해석하는지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소매 판매 예상치가 전월 대비 0.4% 정도 증가 예상하고 있는데 소매 판매도 미국의 소비 가늠해 볼 수 있는 잣대가 될 수 있으니까 이 수치도 잘 살펴보는 게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이렇게 발표되게 될 소비자 물가지수와 소매 판매 지수까지도 함께 체크해 보시면서 해외 동향 점검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해외 시장 분석 시간이었고요. 이동훈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